네, 6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 넘게 급증하며 기지개를 켰지만 반대로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압박을 예고했는데요. 규제와 기회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미국 규제 발표 이후에도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또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2.6% 상승하면서 이제 올해 최고치에 다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스크와 기술 기대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얘기부터 한번 포문을 열긴 할 네네. 텐데 사실 예전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걱정인 것 네네. 같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칩 여전히 견조하다 맞습니다. 투자 리포트 내기도 네네. 했고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이 예전에 보면은 그래픽 카드, 게임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 개발로부터 해서 지금은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말씀드린 AI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AI 생태계 대부분의 그런 시스템들이 엔비디아가 다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를 새롭게 이끌어갈 산업으로서 AI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하면은 수출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 전력 사업이기도 한데 미국이 이제 중국 특히 딥시크 이후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네네. 밝혔는데 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이 부분이 이번 일요일 저녁에 아마 네. 외신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저렇게 규제를 하는 것인가라고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사실상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2022년 8월에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 반도체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를 투입을 하지 못하고 10% 이상 앞으로 10년간 10% 이상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22년 말 그리고 23년 초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라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장비를 함부로 반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 반도체법에서 얘기했던 중국 투자 제한과 연결이 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중국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제가 나왔었어요. 그 규제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럼 중국의 가동적인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는 그것을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처음엔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그럼 1년 동안에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빨리 반입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예가 끝나갈 때쯤에 나온 얘기가 이제 VEU 제도라고 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제로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도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서서 유예를 해준 것보다 더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장비를 도입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당시 이제 TSMC는 그걸 못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기대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외신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한 조치들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예라면 기간 만료인 것과 같이 더 이상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 신고제가 아니고 다시 허가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에요. 또 네.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이러한 협상 전략이라든지 볼 때 외신에서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좀 흘려놓고 그리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좀 움직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들도 아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세 문제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좀 협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언론에 흘린 내용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그러게요. 없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따로 띄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워낙 상승장이니까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상황인 거고 SK하이닉스는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네. 상승 탄력으로만 봐도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다르고요. 그러게요. 네네. 어디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는 어디서 이렇게 높아진 걸까?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매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서도 그 정권 시장은 이제 밀어주겠다, 예. 진실 밀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온도 차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HBM 그것에서 이제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HBM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또 엔비디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지금 AI 생태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뭐 블랙웰이라든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최첨단 HBM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몰리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 세계 그렇죠. 1위를 붙였다라는데 실제로 지금 저는 이상이- 23년도부터 이미 23년. 저의 구도가 시작이 되었고 23년도에 보면은 전 세계 HBM 시장의 5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점유를 하고 40%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네. 나머지 10%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네. 그 구도가 작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체 시장 규모나 점유율로 봤을 때도 이제 D램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더더욱이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D램 수요가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반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상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옥샤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중심이고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보다 이제 D램에 더 지중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볼 때 메모리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1위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D램만 네. 가지고 놓고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HBM 자체가 D램을 쌓아 넣어서 만든 맞습니다. 제품이다 보니까 D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HBM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우리가 다들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역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90년대부터 약 30년간을 항상 D램 시장에서는 1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줄곧 40%에서 4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독보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D램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30년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30% 초반에서 20% 중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20% 초반, 10% 말 후반 그런 식의 점유율인데 네. 이번 1분기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36% 이상을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30% 그리고 마이크론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전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줄곧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디램 시장에서 20% 수준의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 수준까지 줄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수세에 몰렸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격의 포인트라든지 기회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게 된 것은 결국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HBM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AMD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I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변화가 있고 그 변화하는 와중에 필요한 HBM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세 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기업을 삼성전자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따라서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기간을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제 체감이긴 합니다만은 분기에 한 번씩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뉴스들 본 것 같은데 네. 그 뉴스를 본 지 2년 정도 지난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되긴 되는 거지. 그리고 HBM3E는 포기. 네. 4는 또 다른 시장이니까 좀 점프해서 여기서 점유율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희망 회로들도 지난해 많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만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분 납품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이라고 얘기했던 뭐 HBM3E 이것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앞에 단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한다 만다라기보다는 첨단 제품 그러니까 가장 비싼 제품을 납품하냐 마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3E는 아직 그거를 통과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4도 지금 마이크론은 벌써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사실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2년 기간 동안 최첨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온도차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도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ASML 이게 노광 장비 업체인데 뭐 사실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좋으면 또 낙수 효과로 장비 쪽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반도체 장비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예. 보자고 하면은 반도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이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장비라는 그렇죠. 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시장이 이제 호황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ASML이 만들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EUV 장비, 노광 장비라는 부분인데 그 장비 한 대가 이미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가의 장비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장비들도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수순이고 앞서서 말씀한 HBM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2나노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4나노, 3나노 이 부분에 있어서 TSMC를 능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4나노나 3나노 시장에서 경쟁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2나노 경쟁을 또 하게 될 텐데 둘 다 올해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나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 그게 또 ASML EUV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도 주목을 받게 되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호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뒤처지다 보면 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뭐 기술력이 SK하이닉스나 뭐 그 정도는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중국 기업들의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도 네네.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빨리 올라오고 있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의 젠스항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발전을 했다는 건 이제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일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고, 앞서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디램과 낸드 프레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지금 첨단 반도체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들은 이미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호황으로 간다고 그러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다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괴롭히고 올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또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 뭐 저가에 우리가 기술력이 낮다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그 시장에서 탈출했지만은 그 부분들을 중국의 점유율이 높이다 보면은 시장 전체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하방 압력하는 그런 예. 효과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점들도 항상 같이 보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그리고 중국이 새롭게 개척하는 시장은 이미 사실 우리가 탈출한 시장이에요. 예.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